안녕하세요, 앙슈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직장인이고요. 저와 가족 소유인 06년식 그랜저 TG Q270, 07년식 BMW 328i, 그리고 09년식 포르쉐 911 카레라 S를 관리하고 차가 정비하는 내용을 영상 제작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백구는 겨울에 운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윈터 타이어와 함께 운용하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주행거리도 줄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2월 말 날씨가 영상으로 풀려 몇 가지 점검차 자가정비소를 방문했습니다. 점검 항목은 지난번 전륜 브레이크 리빌드 효과가 좋았어서 이번엔 후륜을 다시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후륜은 드라이브 샤프트가 연결되어 있어 브레이크 바인딩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자연스럽게 차를 올린 상태로 바퀴를 돌려보고 그 다음은 브레이크 패드를 조금 후퇴시켜 저항을 제거하고 다시 바퀴를 돌려 움직임을 비교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을 찾아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워셔액통 누수입니다. 차를 가져올 때 워셔액을 가득 채워주셨는데 얼마 안 돼 워셔액이 바닥났고 워셔액통이 있는 운전석 쪽을 보니 누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기분이 이상하긴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아니니 정확히 어디서 새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워셔액통은 운전석 휠을 분리하고 안쪽 휠하우스 커버를 분리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놓고 교체하지 못한 와이퍼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먼저 휠을 분리해야 하니 락너트를 꺼내주고 차를 리프팅합니다. 지난번 작업한 앞바퀴 쪽도 저항 없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글쎄 마음에 썩 드는 상태는 아닙니다. 조수석 쪽이 조금 더 쉽게 돌아가는 느낌이고 운전석 쪽은 조금 저항이 느껴집니다. 리빌드한 캘리퍼 쪽 이상일 확률은 낮으니 패드나 패드 관련 하드웨어의 문제일까요? 이렇게 바퀴를 돌릴 때 비교가 될 만한 영상을 찾았는데 일본의 한 미케닉 분이 올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차량은 제 차와 같은 997 후기형 차량으로 오일 교환 시의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인데 백구에 비해 쉽게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후륜 쪽은 좀 애매한데 전륜은 확실히 쉽게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이 영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백구의 뒷바퀴도 조금은 저항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바퀴를 분리하고 패드를 조금씩 후퇴시키고 저항을 완전히 없앤 상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봅니다.
패드는 뒤로 밀었을 때 손으로 쉽게 밀리니 피스톤이나 캘리퍼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패드를 이렇게 밀어놓고 돌리면 확실히 저항은 줄어든 느낌이 납니다. 제 생각으론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거나 조금의 저항만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자가정비소까지 왔으니 패드에 윤활제도 좀 발라주어 되도록 변수를 줄이고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윤활제는 지난번에 구매해놓은 퍼마텍스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중심 축에 가까운 두 곳이 캘리퍼와 만나고 축에서 먼 곳은 리테이너 스프링과 맞닿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만 윤활제를 잘 발라줍니다. 참고로 매뉴얼엔 윤활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윤활제를 바르기 전 와이어 브러쉬로 분진 등을 잘 털어줍니다. 패드 상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녹이 있을 곳이 아닌데 녹도 좀 보이는 듯하고 표면 상태도 좀 별로였습니다. 전륜의 경우 피스톤이 뒤로 잘 밀리지 않는 현상이 있어서 리빌드를 하게 되었는데 후륜은 이런 현상이 전혀 없으니 리빌드를 시도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용도 그렇고요. 피스톤 실링과 더스트캡, 패드심 모두 하면 30만원은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륜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 봐야겠습니다. 캘리퍼와 피스톤은 정상 같으니 컨디션이 좋지 못한 패드와 패드 관련 하드웨어를 교체하고 정상적으로 패드 베딩도 시킨 후에 다시 상태를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윤활제를 잘 도포하고 다시 휠을 장착해 준 후 브레이크를 다시 밟아주어 패드가 제 위치에 가도록 해줍니다. 다시 돌려보아도 결과는 처음과 비슷했습니다. 별 소득이 없었던 뒷브레이크는 뒤로 하고 운전석 전륜 휠을 분리해줍니다. 휠하우스 커버를 분리해야 안쪽에 있는 워셔액 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휠하우스 커버는 뒤쪽에 T30 나사 2개, 바닥 쪽 하나는 누락되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10mm 플라스틱 너트 3개, 마지막 앞쪽으로 T25 나사 2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톡스 나사들은 파트 다이어그램 상에는 모두 같은 품번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나사를 잃어버리면서 다른 제품을 꽂아 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나사는 풀림 방지 나사네요. 휠하우스 커버는 은근히 타이트하게 조립되어 있어서 저의 경우는 중간에 플라스틱 너트로 고정되어 있던 부분을 먼저 드러내주는 게 분리에 용이했습니다. 간만에 드러낸 속살을 압축 공기로 좀 불어주고 워셔액통을 확인해 봅니다. 아래쪽으로 누수의 흔적이 보이네요. 아직 안쪽에 워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통의 바닥 쪽이 깨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워셔액 통은 위쪽에 12mm 나사와 보이지 않는 뒤쪽에 고무 그로밋 형태로 두 곳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워셔액 공급을 위한 호스와 펌프를 구동하는 배선들을 살펴보던 중 안쪽으로 누수의 흔적이 더 보였습니다. 이 검은색 물체는 앞유리창으로 워셔액을 보내주는 펌프입니다. 확실히 이쪽에서 누수가 있어 보였습니다. 워셔액 통을 분리하여 좀 더 확인해 봅니다.
이 워셔액통 고정 볼트는 쓸데없이 길고 튼튼한 볼트 탑10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트를 풀고 나면 이제 워셔액통을 고정하고 있는 것은 뒤쪽에 고무 그로밋 2개 뿐이지만 주입구가 통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입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주입구는 운전석 본넷 스트럿 바로 밑에 있는데 이 부분을 덮고 있는 플라스틱 카울을 분리해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니은자 모양 끝에 플라스틱 탭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워셔액 통을 차의 앞쪽으로 당겨준 후 밑으로 내리듯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파이프에 걸리는 듯 하지만 실제로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가까운 쪽으로 헤드라이트 워셔 펌프가 있고 좀 더 안쪽으로 돌려보면 앞유리 워셔 펌프가 보입니다. 워셔액 통에 플라스틱 클립 형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때 고무 그로밋이 헐거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펌프 본체 쪽으로 워셔액 흔적이 많이 보여서 펌프 자체가 깨졌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수돗물이라도 넣고 시험 작동해서 누수 위치를 정확하게 보지 않은 게 좀 후회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워셔 펌프와 그로밋을 모두 갈아야겠다는 결론만 내리고 다시 조립에 들어갑니다. 뒤쪽 그로밋 위치를 잡아주는 게 조립 과정에서 까다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실리콘 스프레이 등으로 윤활을 해주면 조금 더 조립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고정 볼트 규정 토크는 15파운드 피트입니다. 그리고 워셔액 호스 등을 제자리에 다시 꽂아줍니다. 휠하우스 커버를 벗긴 김에 안쪽에 다목적 세정제를 뿌려주고 세척을 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먼지가 씻겨나가니 기분이 좋네요. 나중에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생기면 다시 한번 꼼꼼히 세척하고 싶습니다.
휠하우스 커버 안쪽도 분리한 김에 한번 닦아줍니다. 전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해서 나쁠 건 없겠죠. 사용한 APC는 맥과이어스 제품입니다. 이제 휠하우스 커버를 장착합니다. 3개의 플라스틱 너트가 장착되는 스터드는 녹이 슬지 않게 플루이드 필름을 조금씩 뿌려주었습니다. 매뉴얼에는 이 플라스틱 너트는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사놔야겠습니다. 바퀴를 다시 장착하고 차를 내리고 나면 아까 분리한 워셔액 주입구를 다시 장착하고 플라스틱 카울도 재위치 시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와이퍼 블레이드입니다. FCP 유로를 통해서 구입했고 다른 부품들과 면세 범위 내로 구매하니 그래도 국내 쇼핑몰보단 싸게 산 것 같습니다. 고정 방법은 국산 차랑 동일한 갈고리 방식인데 고리가 좀 큰 형태입니다. 기존 장착되어 있던 제품은 범용 제품인 것 같습니다. 보시 제품은 운전석 쪽은 바람 저항 때문인지 날개 같은 것이 달려 있고 조수석 쪽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약간 말려 올라가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업을 정리할 때입니다. 바퀴를 분리했었으니 휠 볼트를 규정 토크로 다시 조여주고요. 도어 힌지에 윤활제도 발라줍니다. 그리고 타이어 압력을 조정해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필요한 부품을 주문했는데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미국 직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부품 구입처를 찾지 못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포르쉐는 물량이 적어서 그런지 단가가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에 비해 직구는 배대지를 쓰지 않고 중량이 가벼운 4개에서 5개 부품을 직배송하면 30에서 40불 정도의 배송비가 드는데, 부품 한 개당 배송비를 10,000원 정도로 생각해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 대비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FCP 유로를 통해 브레이크 패드 하드웨어, 후륜 브레이크 패드, 워셔액 펌프, 그리고 펌프 그로밋 4개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장바구니 아래쪽에 국가와 우편 번호를 넣어서 배송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면세 한도 내에서 와셔나 순정 나사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배대지를 사용해 본 적도 있는데 배송비 절감에 비해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져서 요즘은 대부분 직배송을 택하고 있습니다. 백구 관련 향후 영상은 이번에 시킨 부품 교체 영상이 4월쯤 예상되고요. 5월에 엔진오일 교환과 그 외 메인터넌스 사항을 작업하여 영상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